제가 굉장히 자주 오는 동네죠. 인스파크에 왔습니다. 인스파크가 이 건물 통째가 인스파크라고 불리는데, 여기 1층은 조그만 식당들, 비스트로도 있고 그리고 커피숍도 있고 간단히 먹을 만한 그런 거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2층은 고급 식당이에요. 프렌치도 있고 그리고 오마카세도 있고 중식 파인다이닝 뭐 이런 거, 그런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3층, 4층, 5층 뭐 이렇게는 다 클럽이랑 라운지랑 그리고 라이브 바랑 그렇게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 집은 이 집입니다. 러나이 라쿠나. 여기에 ROWT라는 집은 제가 한 2번 정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식집이 있다고 소개를 잠깐 화면만 비춘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에요. 그 집을 오늘 이렇게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2층이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오면 뭐 이렇게 꾸며놨는데, 요거는 매 분기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엔 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온 김에 한번 돌아볼까요? 요거는 새로 생겼나 보네 또. 찌버 그 닭허거? 닭전골 파는 데인가 봐요. 치킨팟이라고 써있네. 여기는 뭐야? 편의점인가? 그 맥주집처럼 이렇게 다양한 수제 맥주들 파는 그런 집인가 보구나. 그리고 여기가 제가 저번에 소개했었던 ROWT 2층에 한 공간에 이렇게 다 뭉쳐 있어요. 일식집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2개가 있는데, 밖에 공간이랑 그리고 저기 공간. 여기 밖에는 저 스시 먹는 데고, 스시는 저 아이패드로 주문하면은 뭐 바로 하나하나씩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스시집이고,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마카세. 오늘 저희는 이 오마카세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상하이에 찾아보면은 훌륭한 일식집들이 꽤 있어요. 오늘 여기가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긴 제가 정말 한 달에 한 번꼴로 오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소개를 해야지 하고 있으면은 또 신메뉴가 나와가지고 그걸 또 예약을 하고 신메뉴로 소개를 해야지 하다가 또 다음 예약이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다가 이걸 이제서야 소개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인당 980엔, 한화로 20만원 정도 금액이고요. 상하이 오마카세 중에서 이 가격으로 이런 만족도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이에요. 여기 요리장님이 일식 경력 20년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여기 항상 상주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 항상 반갑게 반겨주십니다. 굉장히 친절하세요. 메뉴 설명은 물론이고 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매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매장의 특성상 먹다 보면은 여기 손님들이랑 다 친해져 있기도 하고, 다음 식사도 같이 예약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날도 저희는 술을 안 시켰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귀한 사케 하나 까가지고 다 같이 나눠주더라고요. 이건 오늘자 메뉴판. 오마카세다 보니까 메뉴판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식재료가 적힌 오늘자 재료 소개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메뉴로 나온 거는 이게 중식의 껑 있잖아, 껑. 죽도 아니고 탕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무언가. 그 안에는 고마도후, 참깨로 만든 두부예요. 이건 조금만 먹어도 고소함이 터져 나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에다가 게살도 잘게 찢어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너무 물컹한 식감이 심심할까봐 살짝 바삭하게 튀겨진 이 산마도 추가해뒀습니다. 두 번째 것도 살짝 비슷한 뉘앙스였는데, 청완두, 이걸로 만든 차완무시예요. 안에는 얼룩새우도 잘게 찢겨가지고 들어가 있었고요. 위에는 무균란, 그 노른자를 간장에 숙성시켜가지고 올려졌습니다. 이걸 2-3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면서 간장 맛도 배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더 탄력있게 끈적해진 그런 식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숙성 시간이 추가될수록 그 끈적함은 더 진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끈적해진다 그러면은 너무 묵직한 느낌일 것 같고, 이 상태가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소개했던 재료들이 하나하나 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코앞에서 이렇게 직관을 하는데, 이게 재밌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맛일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맛에 오마카세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모란새우, 그 위에 캐비아도 작은 스푼으로 올려졌고요. 아래는 성게즙이 깔려 있습니다. 와규는 미세하게 칼집을 낸 다음에 숯불의 단면만 살짝 익혀가지고 안에 와사비랑 깻잎 그리고 성게알 2줄 이렇게 담은 다음에 말아놓은 거예요. 육즙도 굉장하고 그 성게의 그 바다의 향 터지면서 미끄덩한 식감, 참 맛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것 때문에 살짝 느끼할 수도 있었는데 위에 올려진 초집이랑 같이 만나니까 이게 달콤한 선미로 바뀌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이거는 히라메, 광어 쪽인 것 같죠. 안에는 성게를 말아놓은 거고요. 찍어 먹을 간장도 와사비 간장이랑 폰지 소스 또 이렇게 하나씩 찍어 먹으라고 해요. 옆에 거 요것도 똑같은 히라메인데 좀 전 건 안에 성게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히라메에 지느러미살을 넣어가지고 말아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생선이지만 두 가지 식감을 한 입에서 느낄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거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폭신하게 시작해서 안에 그 꼬들꼬들함이랑 고소함이 막 씹을수록 퍼져나와가지고 계속 씹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부드러운 식감의 방어, 이것도 와사비랑 폰치소스 이렇게 하나씩 찍어 먹으라고 2점이 올라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전부리 같은 것도 계속 나와줍니다. 이 집에서 직접 만든 버터인데 씹다 보면은 안에 간장에 절인 무말랭이도 들어있고 다시마 같은 게 들어간 건지 감칠맛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술안주로 먹기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은 코끼리 조개가 나오고 뜨끈한 탕이 부어지는데 이 탕은 매일 다른 탕이 들어간다고 해요. 오늘 거는 옌두셴이라고 화태를 죽순이랑 같이 끓인 그런 짭조름한 감칠맛이 들어있는 탕이에요. 이건 주로 상하이에 가정식으로 많이 먹는 거라 일식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뭔가 익숙한데 낯설고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근데 풍미가 평소에 먹던 그 옌두셴 탕보다 더 깊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화퇴랑 죽순 이거 외에 뭐 노게랑 족발도 같이 넣고 장시간 끓여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확실히 더 진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이 풀떼기 같은 거는 완두 싹 깔려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야들야들해가지고 같이 먹기도 좋아요. 코끼리 조개는 이게 볼 때는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식감도 생각보다 더 쫄깃하고 아삭했어요. 그리고 나온 생선 요리, 다시마탕에 쪄나온 수족이에요. 알 수 없는 봄나물이랑 요 봄죽순 요거 한 줄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기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죠. 생선살 그 형태는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야들야들한 상태로 익혀져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맛이 바로 전 메뉴였던 그 옌두셴 탕 있잖아요. 그거의 감칠맛이랑 짭조름한 맛, 그거랑 좀 흡사하긴 한데 그것보다 약간 더 점도가 있는, 그래서 풍미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탕집의 맛이 이 생선 속살까지 야무지게 침투해 있었어요. 그래서 흰 쌀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이번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비둘기 다리예요. 가슴살이 같이 붙어있는 다리라 이게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 게 보기만 해도 일단 먹음직스러웠어요. 거기다 숙성도 시키고 또 풍건까지 거친 거를 숯불에 구워져 나온 거라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육즙도 한껏 머금고 있고 와 정말 기가 막히게 익혀져 나왔습니다. 입가심용으로 요 시시토, 일본의 꽈리고추까지 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 비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리로 점점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진 그렇게 대중적인 식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비둘기라 그러면 으악 막 얼굴을 찌푸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0대 때 이 비둘기 요리를 처음 보고 와 야만인 새끼들 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처먹고 있네 막 이랬었는데 정말 안 먹어봐서 그래요.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처럼 일식에서 나오는 것도 맛있고 중국 광동식의 그 겉바속촉으로 나온 것도 아주 맛깔나니까 좀 편견 없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다 먹고 나면 이제부터 스시 차례입니다. 벤자리동, 그리고 성게가 올려진 갑오징어, 정갱이 봉초밥이랑 참치 중뱃살 이렇게 4종이 올라오는데 한국인들이 상하이에서 오마카세를 즐기고 나면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스시 개수예요. 보통 스시가 2-3종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이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상하이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쌀이나 이런 주식류를 잘 안 먹거든요. 이게 우리 집만 같아도 쌀은 저 혼자만 먹어가지고 10kg짜리 쌀을 사놓으면 정말 2-3년은 먹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스시집을 가도 오늘처럼 뭐 밥 양을 줄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생선만 골라 먹는 어찌 보면 좀 얄밉게 먹는 사람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주변의 여성분들은 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스시 개수가 점점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집은 스시 4종이 나오고 여기에 부족하면 무제한 앵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날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앵콜을 안 하더라고요. 와 신기했어요 이거. 근데 이건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북방 지역은 주식 위주의 식사가 많다 보니까 그쪽 오마카세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스시가 막 8종, 많게는 12종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집 스시는 뭐 이 정도 오마카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샤리 강도도 적당히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좋게 말하면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개성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급 스시집처럼 입에 넣으면은 막 밥알이 막 입안에서 춤을 춘다, 입안에서 숨을 쉰다던가 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적당히 맛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마무리는 솥밥이에요. 잠두콩이랑 봄죽순 이걸로 찐 거였는데 아까 비둘기를 손질하면서 나온 뼈 있잖아요. 그걸 우려낸 탕으로 지은 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향기부터가 굉장히 좀 남달랐어요. 이거랑 뜨끈한 국물도 같이 올려지고요. 보셨다시피 구성 괜찮죠? 분위기도 좋고요. 상하이까지 와가지고 일식 찾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중국에서 지내면서 중식에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이런 깔끔한 일식도 괜찮은 선택이죠. 상하이에 찾아보면은 오마카세가 엄청 많은데 보면 냉동 제품들로 만들어진 오마카세는 뭐 한화로 7만 원대도 있고요. 또 셰프 테이블식으로 나오는 거는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도 있을 정도로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집 신선 재료들로 이 정도 나오는데 한화로 20만 원. 음식 퀄리티랑 가격도 좋아가지고 일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오마카세 말고 밖에 스시만 즐길 수 있는 테이블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꼭히 이 집이 아니더라도 여기 인스파크 여기 먹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번에 소개했던 중식 기반의 파인다이닝이랑 그리고 전 안 가봤지만 아까 초반에 보였던 그 치킨팟 거기도 있고 1층에 내려가 보면은 캐주얼하게 먹을 만한 그런 집들까지 이렇게 꽤 많은 집들이 몰려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